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손입니다. 저는 이제 20년 동안 인지심리학 교수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연구하는 거는 메타인지라고 해요. 이제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다시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메타인지 단어를 들었을 때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졸업하기 바로 전에.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메타인지 책이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영어로 Know Thyself, 한국말로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생각했을 때는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고 중요한 거라고 느꼈었어요. 그때는 내가 진짜 내 자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나를 더 알아야 되겠다, 알고 싶다 하면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을 아는 거가 메타인지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가 있을 텐데 연구하는 게 너무 어렵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은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논문을 읽기 시작했고, 그때 대학원 시작했고, 이제 메타인지를 이제 조금 관심 생기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해보니까 메타인지는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이 복잡하고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타인의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가 계속 어렵고 알게 됐던 거는 메타인지는 내가 나를 아는 것만 아니고 두 단계가 있어요. 연구를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모니터링이라고 말을 해요. 내 자신을 보면서 거울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보면서 나의 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 감정들, 그런 인지에 대해서 거울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인지에 대한 인지예요. 생각에 대한 생각. 그게 근데 첫 번째 단계예요. 공부 같은 거 하면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아직 어렵다.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첫 번째 모니터링 단계예요. 근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있을까, 인간이? 내가 아직 모른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메타인지 단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 결정이, 그게 두 번째 메타인지 단계 컨트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할 때, 뭐를 이해 아직 못할 때 모니터링 제대로 되면은 나 더 공부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또는 선생님한테 손 들고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해 잘 못했다고. 이런 행동들이 다 컨트롤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어려운 게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이 두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 다 안다. 다 배웠다. 다 이해한다. 다 안다는 착각을 하면은 그러면 컨트롤 행동도 제대로 못 나가요. 이제 많은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과신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린아이만 아니고 대학생들도 어른들도 공부하면서 판단할 때 나 이제 다 안다. 아니면 다 이해했다. 내일 시험에 잘 기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시험 볼 때는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을 때 그때 이제 과신한 건데
컨트롤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컨트롤을 못했던 거예요. 일찍 뭐 공부를 끝냈거나 아니면 제대로 질문을 못했거나. 그래서 모니터링이 문제가 생기면 학습이 안 돼요. 근데 또 똑같이 모니터링 제대로 했어도 컨트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렵다, 아직 이해를 못하겠다, 제대로 과신 안 하면서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하거나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나 이거를 이해 잘 못했다 말을 할 수 있는데 창피해서, 걱정들 때문에 컨트롤도 제대로 안 나갈 때가 있어요. 모니터링을 잘 했어도.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 될 때까지 문제가 생겨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할까봐 컨트롤이 제대로 안 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을 언제부터 생기는지 처음부터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인간은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연구를 보면은 모니터링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컨트롤은 좀 어려운 게 천천히 나타나요. 근육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연습을 시키면은 컨트롤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은 초등학교 때 연습할 수밖에 없고 중학교 때 되면은 컨트롤이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 때 중학생 때부터 이거를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이제 쉬운 것보다는. 근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이게 어렵고 이거 쉽다, 그런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있는 거예요, 벌써 어린아이들도. 근데 공부하라고 하면은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 어떤 때는 쉽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렵다는 것을 조금 공부하다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착각을 해요. 그게 실수하는 거잖아요. 메타인지의 실수인데, 학습의 실수인데,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할까봐 대신 컨트롤을 해줘요, 부모가. 아니면 선생도 대신 해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조금 대충 공부하다가 부모가 옆에서 아이한테 이거는 그래도 30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부모가. 그러면 아이가 초등학교 때 말을 잘 들으면서 30분을 해요. 30분 더 공부를 해서 실수를 못 해요. 실수를 안 해서 다 공부를 제대로 했으니까 시험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자기가 판단해서 컨트롤을 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부모가 없을 때 혼자서 컨트롤을 선택해야 되면은 근육이 없는 거예요. 안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더 계속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실수하는 것도 더 많이 두려워지는 거죠. 이제 커가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하고 싶은 건 어릴 때 아이가 실수할 수 있게 조금씩 조절을 혼자서 스스로 하게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이가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컨트롤은 실수해가면서 그때 다시 아이가 내가 실수하는구나, 이렇게만 공부해서 안 되는구나, 학습이.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조절해가면서
제대로 된 컨트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쯤 가면은 제대로 된 메타인지 모니터링과 컨트롤이 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가 메타인지를 실수하면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 메타인지를, 그리고 동시에 부모와 아이도 용기를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아이도 실수하는 거에 메타인지 근육 생기면서 부모도 그 아이가 메타인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수로 시작하는 게 메타인지고, 자기 자신의 용기를 생기는 것도 메타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메타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